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좀 우울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2020년, 21년 1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뭐 좀 증시 되게 좀 어렵죠. 좀 어려운 흐름으로 좀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은 증시가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결국 좀 급락세로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상승 보인 후에 월요일 날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밀려 버렸고 화요일 날은 반대로 좀 급락했다 들어올렸고 횡보하다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너무 상승에 취했다 보니까 조금 빠져도 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 드디어 하락 나왔습니다.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정말 기록적인 상승 아닙니까? 1, 2, 3, 4, 7, 8, 9, 10. 예. 10주 연속 상승. 근데 과열을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2주 상승 후에 결국 1000을 못 찍고 조금 밀렸습니다. 이 코스닥은 사실 좀 아쉬운 게 바이오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부진했고 오늘 그냥 일방적으로 코스닥은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슬로우하게 되게 좀 재미없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느낌이 오셨겠지만 그리고 주도주가 쉬고 좀 주변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흐름인데 뭐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조정에 조금 더 대비를 하시고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도 좀 이제 월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 시장이 광분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셨죠? 월요일 날. 예. 이 급등 요 봉에 요때입니다. 요때 지수가 3,000 거의 300까지 갔잖아요. 요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샀죠. 예. 그래서 이때 좀 흥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조심은 하자 이렇게 좀 조금 말씀드렸던 거고 톤을 좀 다운시켰고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마인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주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금보다는. 그치만 속도 조절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보다는 좀 덜 오른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재미없더라도 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뭐 화장품이나 저번에 연우 같은 거 그죠? 그 IT에서도 좀 덜 오른 것들. 그다음 뭐 동국제약이나 뭐 환인이나 JW 생명과 같은 이제 좀 진짜 재미없는 애들이죠, 얘네들도.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또 소개를 해 드렸죠. 예. 근데 그 컨셉으로 가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기존의 주도주들 뭐 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뭐 LG화학,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뭐 쉬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 예. 너무 오버해봐야 좋은 거 없거든요.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또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조정 물론 오늘 이렇게 급락한 거 기분 좋아하실 분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정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막상 조정 나오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말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할 일 하시고 또 뭐 리프레시 하실 분들은 재충전하시면서 주말에 푹 쉬시고 그다음에 일부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시면서 뭐 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등산할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잠깐만요. 좀 많이 샀더라고요, 보니까. 예. 보시면 2조 1,000억. 예. 그러니까 급락하니까 다 받아 버렸어요. 예.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팔죠, 외인 기관. 작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우리 그 작년에 기억하시죠? 작년 8월에 우리 진짜 다들 힘들었죠. 우리가 뭐 동고동락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죠? 예, 아무튼 여기서 마치 그냥 제가 이제 밤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예, 되게 좀 친근하시죠? 친숙하시고 제가 또 잔소리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가족 같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마인드가 막 흔들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멘트를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솔직히. 우리 근데 잘 견뎌냈잖아요. 견뎌내고 또 이거 견디신 분들은 이만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스럽죠. 예. 또 이런 구간이 갈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 매일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주가라는 건 주식은 반드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합니다. 급락할 수 있는 걸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사서 1,000만 원 까먹을 수도 있어요. 1억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반대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만큼 위험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내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너무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었고, 그죠? 중간에 11월 30일 한 번씩 빠지는 날들은 있었어요. 12월 8일도 있었고, 이날 지수가 2.5% 10월 30일 그때 뭐 2200대죠. 그 후로 1000포인트는 올랐습니다. 여러분 1000포인트.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갈 수 있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좀 뭐 어수선했고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주를 어떻게 할까 좀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섹터 쪽 보시면 뭐 처참하죠. 하락 종목 의료 종목 하나 빼고는 다 급락을 했고, 뭐 섬유 뭐 의류주가 그나마 그래도 오늘 이 급락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좀 선전을 한 것 같아요. 유통주, 그리고 근데 많이 빠진 건 역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죠. 어제 폭락을 하고 오늘도 또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국내 대표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인데 이틀째 무너지니까 다 잡고 내려가 버려요, 종목들을. 그래서 오늘 전체 코스피 분위기도 좀 안 좋았고, 코스닥의 그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자동차도 두들겨 맞고 있고, 그러니까 애플 관련 그걸로 좀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근데 요새 뭐 얘기가 없죠. 그래서 현대차가 무려 4%. 사실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애플이 아니어도 현대차가 과도하게 오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지만 오버슈팅 뒤에는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도주잖아요. 내려오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손절을 할 거냐, 살 거냐, 이 마인드예요. 근데 사야죠.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빠지면, 조정이 나온다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 기업들이 꼭 죽는다면, 이제 꺾인다면 한국 증시도 꺾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든 뭐 이런 이제 그 주도 섹터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증권업종도 이제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동안 되게 좋았죠, 증권업종. 근데 오늘은 또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 다 마찬가지. 뭐 건설주도 빠지고, 건설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현대건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화학섬유 쪽에서는 효성 TNC가 요새 분위기 되게 좋죠. 스판덱스, 모멘텀 25만 원까지 급등해 버렸고요. 그다음 우주항공산업, 제가 예전에 그 연말에 이제 우리 한국 그 수혜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도 많이 좀 언급을 몇 개 해드렸는데, 근데 의외로 방산주들이 막 날아갑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세트랙아이 좀 말씀드렸죠. 인텔리언테카.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뭐 발을 내딛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약간 이제 방산업체인데 저도 그렇게 썩 좋아했던 뭐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항공우주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분위기들은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방산 쪽이 정말 이게 우주 산업 쪽으로 좀 발을 내딛는다면 뭔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따 당하던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았고, 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 센서라고 그러죠, 카메라. 그거를 가격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쪽 관련주 후공정 업체들이 좋았습니다. 한미 기억하시죠? 한미 반도체가
6%. 이것도 진짜 예전에 제가 언급 드린 지가 한참 됐죠. 예, 주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한번 언급 드렸거든요. 예, 진짜 잘 가네요. 오늘 장중에 거의 19%. 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터졌으니까 조금은 쉬어갈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그래핀, 네, 뭐 다 빠졌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자동차, MLCC. 예, 제가 삼성전기는 제발 팔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예, 아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예, 기회 같은데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전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저는 비싸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예. 그 급락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인터넷 대표주 오늘은 좀 두들겨 역시 맞았어요. 잘 나갔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죠. 카카오가 조선, 해운, 편의점 뭐 IT 대표주 그냥 오늘은 그냥 다들 추풍 낙엽처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예탁금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많죠. 70조면 74조에서 70조. 네. 우리가 이제 50조, 60조, 70조 요 상태고 뭐 차후에 80조, 90조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는 강력합니다. 다만 이제 지수대가 워낙 높고 여기서 뭔가 주도주들이 또 나와야 지수가 레벨업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주도주가 안 나왔어요. 주도주가 쉬고 주변주가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약간 글루미하죠. 예, 약간 우울하시더라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다음 주를 어쨌든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뭘 좀 내가 또 현금이 있으면 어느 걸 좀 사볼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여유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예,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저는 뭐 단기 매매를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가 여기 모든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닌데 여기 네이버 금융 있잖아요. 네이버 금융 요거 치시면 이쪽에 리서치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무료로. 근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 증권사. 예, 그래서 이렇게 종목 분석 오늘 나온 보고서 드리라고 합니다. 요거 여기 보이시죠? 예, PDF 파일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종목이 다 나오진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딱 증권 저희 회사 건 나오네요. 예, 저희 회사 건 나오는데 안 나오는 회사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예전에 한경 제가 종목 컨센서스 알려드렸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한경 그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한경 컨센서스. 예. 그래서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 한경 컨센서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사실 이제 원래 처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떠요. 요 화면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한경 컨센서스 쓰시고 요걸 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 산업, 시장 클릭해서 이게 오늘 이거는 되게 좀 좋은 게 네이버보다 좋은 게 날짜 위에 날짜별로도 다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기업, 산업 막 검색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입니다. 훨씬 많죠. 아까 네이버보다.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보시기엔 이쪽 사이트가 공짜로 보기에는 이게 무료인데 단점은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증권사 보고서 다 안 나옵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세요. 여기 참고하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진출
이로 인한 시장의 파이가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엄청 커지고 우리 한국의 네이버나 아마 카카오도 갑자기 어느 날 모르죠. 예, 어떤 자동차 회사에 딱 손을 잡고 우리도 같이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지금 미국 그 알리바바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니면 쿠팡이 예. 쿠팡이 갑자기 뭐 현대차하고 손잡고 예. 차 뭐 우리 차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운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상력이죠, 상상력. 예,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사실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런 그림도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 오늘 그 이효성 연구원이 그 파열의장 발언을 좀 정리한 게 있어서 간단히만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열의장의 그 오늘 이제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연준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열의장 같은 경우 발언을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출구 전략 같은 걸 이야기할 때냐? 예, 아니다 아직. 금리 인상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더 얘기하지 말라 요런 얘기 같고 혹시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줄이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는 거 그거를 고려하기 전에 훨씬 전에 얘기해 줄게. 2013년 12월에 했는데 그때는 7개월 전에 얘기를 해줬대요 미리. 예.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 얻은 교훈이 있는데 자산 매입을 너무 일찍 중단하면 예, 안 된다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다가는 역효과 생긴다. 가뜩이나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 그리고 일회성 물가 상승이 지속적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튈 수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 튀는 거죠, 물가가. 그러면 시장이 좀 깜짝 놀라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 안 한다. 예. 그리고 고용이 중요한데 완전 고용 가려면 아직 멀었고 고용 시장이 좋아져서 실업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라. 요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이거 환호해야 되는데 왜 증시가 오늘 이 모양이냐? 결론 뭐냐면 이거는 그래. 뭐 인정해 줄게. 당장 긴축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시중 금리가 튀니까. 왜냐? 바이든이 그 개인당 $1,400 추가 지급하기로 했어요. 돈을 막 살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부양하려고. 그 규모가 크니까 달러가 이제 약세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채권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정책 금리는 아니더라도 시중 금리가 막 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올랐다는 부담 뭐 시장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노출됐잖아요. 어쨌든 호재인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호재들이고 확정이 되니까 이제 팔자 이런 심리가 발동해서 오늘 장은 조금 뭐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현대모비스 뭐 워낙 또 현대모비스 요즘에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목표 주가는 46만 원으로 상향했고 오늘 좀 빠졌죠.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 밀리면 오히려 비중 확대 좀 필요할 것 같고 4분기 실적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적으로 지금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좋을 거예요, 실적은. 근데 작년 4분기는 좀 플랫할 것 같고 올해는 50%. 근데 작년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훨씬 좋겠죠. 그리고 뭐 현대차가 이 GMP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기아차도 이제 이거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듭니다. 그러면 모비스는 뭐 현대가 잘 나가건 기아가 잘 나가건 상관없어요. 다 같이 하니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또 뭐 애플이든
뭐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저 플랫폼을. 예,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이래버리면 모비스는 더 좋은 거죠. 매출체가 확 늘어나는 거. 그래서 완성차 현대기아차는 확장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로만 가는 건데, 모비스는 확장할 여지가 좀 많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애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니까 기대감은 좀 가져보시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전히 협력할 회사도 많고 현대기아차가 여전히 뭐 매력 있죠. 예. 이 GMP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선 모비스가 있어야 돼요. 신차 사이클 도래, 전기차 성장. 그러니까 제너시스란 브랜드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까지 가고, 예. 그러면서 주가도 레벨업 되고,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6만 원. 지난해 저점 이후, 그러니까 작년 최저점 있죠. 1400. 그 이후 현대차가 280%, 기아차가 240%, 모비스가 150%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다를 수 있다. 전기차 증산, 이종산업과 협업. 이게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림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모비스를 좀 좋게 보는 겁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도 이제 제가 주로 SK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진짜. 예전에 하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징그럽게 안 갔습니다. 정말 안 갔어요, 하나도. 예, 여기였어요. 요 구간에서. 정말 너무 안 가더라고요. 이제 갔죠. 근데 아직도 싼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시죠. 하나가 3만 원? 좀 싼 거 아닌가? 그 생각 들어요. 그리고 왜 저도 하나를 좀 좋게 보냐면, 원래 방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주 사업으로 좀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이제 하나 에너지 이런 회사들 있죠. 이게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수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토탈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예, 인공위성 회사 인수하고, 갑자기 M&A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제 다르게 보자 이겁니다. 하나도 굳이 실적은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하나가 하면 되게 무거운 이미지가 있죠. 약간 저거 재미없어, 막 이런 좀 답답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딱 보면 고정관념인데 그 틀을 이제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공이다 아니다 떠나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만 갔는데 이제는 지주사의 하나도 같이 좀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SK도 좋지만 하나도 좀 눈여겨보자. 올해는 어쨌든 지주에서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LG는 너무 올라갔으니까 하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뭐 게임 이제 조만간 출시할 건데 목표가 올렸고요. 계속 좀 들고 가시라는 의미예요. 혹시 컴투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3월에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가져가시고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 성공해도 일단 출시하면 파셔야 돼요.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겁니다. 기대감에 올랐다 일단 빠지니까. 그리고 이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딱 봐야 될 게 악재가 뭔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급락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악재가 될까. 근데 맞다 사실 딱히 없어요. 많이 오른 거 말고는. 그리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개인이 갑자기 변심해가 주식 다 던지고 나가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근데 뭐 개인들은 더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공매도 재개, 뭐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 결론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수출 데이터. 수출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근데 수출 데이터가 꺾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12월에 수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과 맞물려서 지금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이 분위기가 거기에 수출이라는 펀더멘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1986년, 87년에 그렇게 갔어요. 증시가 200에서 1000 갈 때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갔대요. 근데 88년, 89년도에는 수출은 꺾이는데 돈으로만 갔대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박살났죠. 풀어져 버렸어요.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정말 장기간 롱런 하려면 수출이 계속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도 역시 수출 데이터 체크하시면서 제가 뭐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펀더멘털도 같이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인데, 미국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은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당분간.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의 부채가 좀 많아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 이은택 연구원님도 이걸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부채가 많으면 이거를 긴축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돈이 이렇게 풀려버린. 이게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채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차이나 쇼크 원자바오 총리 맞아요. 이때 갑자기 긴축한 거예요.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모든 조치. 그리고 나서 증시가 930에서 한 20%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다시 갔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항상 학습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죠? 그때가 정말 또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 차이나 쇼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또 랠리가 나왔습니다. 예.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이제 쇼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는 중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뭐 긴축을 한다거나 그런 스탠스가 나올 때는 조금은 조심은 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C넥스 자율주행과 북미 업체, 그 얼마 전에 그 코포토닉스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율주행 뭐 사업 계속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가요. 두 개 다 하겠죠. 카메라 이미 제네시스의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 아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좀 말씀드렸잖아요, MC넥스. 예, 아무튼 이제 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PER이 그래도 10배? 아직도 엄청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주 잘 사신 분들 제발 팔지 마시고 이 열매를 끝까지 키워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은 저거 이 동국제약 아시죠? 그때 보여드렸죠. 동국제약, JW생명과 환인제약. 뭐 물론 그 기업들이 엄청 간 건 아닌데 이번 주 조정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죠. 근데 성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 정우시 연구원이 오랫동안 계속 업데이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건기식 오늘은 좀 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조정 좀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어쨌든 추정치를 올렸고 증설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 돼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좋아질 것 같고, OEM 회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다 만들어줘요. 제품들을. 예. 얘는 그냥 뭐 여기서 야 만들어줘. 그러니까 OEM이 뭡니까? 파운드리 같은 회사죠. 한마디로 삼성바이오 같은. 주문 들어오면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시장이 커지니까 서운 같은 기업들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서운 캅셀이라고 있어요. 이 캡슐 알약. 원래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고성장을 할 것으로 2022년까지 감가상각비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설비 투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드디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서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눈여겨. 예. 이제 오늘은 좀 올랐어요. 예, 보시면 요 며칠 올랐죠. 좀 숨고르게 하겠죠. 근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주가 많이 빠졌어요. 건기식이 다 이래요. 그랬다 이제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결국 가긴 가요. 근데 이 그림 익숙하지 않으세요? 요런 그림. 카카오, 제일제당, 주도주들 흐름이에요. 급등, 한 몇 달의 랠리, 한 몇 달의 숨고르기, 그리고 다시 요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서웅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진짜 나올지는. 네, 한번 관심 가지시고 잘 관찰해 보세요. 건기식. 예. 서웅도 좀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시장 조사 기관의 서버 D램 가격 전망인데, D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이 반도체 가격 전망을 하는데, 이제 2021년 서버 D램 가격 전망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이닉스 실적, 하이닉스가 민감하잖아요, D램에. 근데 이제 연간 기준 서버 D램 가격 전망치가 무려 35에서 40%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서버 D램 밸류 체인에서 재고 수준이 감소해 수요처가 재고 축적을 이제 드디어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대요. 그 뭐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재고 축적을 했겠죠. 아마존 같은 데서.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올해 1분기에 이렇게 오르고, 특히 3분기, 4분기가 올해 되게 좋아요. 특히 3분기가 피크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죠? 여기가 제일 세잖아요. 그럼 이때가 피크란 얘기거든요. 그럼 성장률이 좀 둔화되죠.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은 올해 어쨌든 2분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3분기부터는 좀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예. 근데 이제 내년도는 또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2021년 3분기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기업들은 좀 편안한 구간이다. 다만 하반기엔 좀 꺾일 수 있어요. 아무리 지표가 좋아도 미리 선반영을 다 하고 성장률이 꺾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15% 상승하다가 5% 상승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나, D램이나 이런 쪽 하반기에는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D램 쪽이에요. 근데 뭐 파운드리나 뭐 비메모리나 이런 쪽은 해당 사항 아니고 그쪽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냥. 예. 그래서 하이닉스 좀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갤럭시 S21, 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저 스마트폰 되게 오래됐거든요. 갤럭시 한 몇 년 됐는데, 진짜 버벅돼가지고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갤럭시 S21을 살까 말까, 아이폰을 살까 좀 고민 중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좀 개인적으로. 왜냐면 왜 이렇게 스펙을 다운시켜 버렸죠? 예. 가격은 합리적이더라고요. 가격은 20만 원 낮춰버렸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스펙이 울트라 모델 제외하고는 다 다운됐어요. 그 S펜은 노트에 들어갔던 건데 이것도 별매로. 예. 근데 뭐 사고 안 사고 먹은 이제 개인들의 자유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하이 모델 전작 대비 해상도도 낮아지고 D램도 낮춰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전략을 채택했는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예. 일단은 물량으로 공략하겠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애플한테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승부가 안 나니까 좀 싸게 만들어서 좀 많이 보급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예. 그리고 애플도 가격 안 올렸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어쨌든 가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펙을 좀 다운시켰다. 그리고 폴더블 폰은 올해 엄청 성장합니다. 뭐 LG의 상소문 폰도 나오지만 서로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어차피 뭐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폴더블 폰 쪽도 올해는 분명히 의미가 있게 포지션이 커질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봤을 때 폴더블을 맨 위에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최고 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 개 모델로 나눠져요. 근데 울트라가 최고 상이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노트가 있었고, 노트나 좀 비슷하죠, 이쪽하고. 그리고 폴더블이 원래 이렇게 이쪽에 폴더블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위로 가장 상위 클래스로 제일 비싸고, 요거를 강화시키고 요걸 밑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면 폴더블 폰 관련주들한테는 좋은 건데, 기존의 일반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한테 안 좋죠. 단가 인하 압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좀 이쪽 그 삼성이 그리는 그림에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지 그건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그리고 부품주에선 삼성전기에 집중해라, 요런 좀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를 여기 뭐 얘기했지만 꼭 삼성전기만 있는 거 아니고 카메라 쪽에 핵심적인 부품 회사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는데, 어쨌든 약간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도 삼성이 이제 너무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들은 나오니까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니면 또 의외로 또 판매가 잘 되면 그런 게 상쇄가 될 수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건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이제 부품주 중에서 결국에 그거죠. 그 MC넥스처럼 아니면 삼성전기처럼 자동차를 같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같이. 예. 그쪽을 봐야 되겠죠, 계속. 그죠? 스마트폰이 어차피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메라, MLCC 이런 거 같이 하는 회사들이 뭐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디어 커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좀 관건이 뭐였냐면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이제 예비 심사 통과했는데 쿠팡의 가치가 32조 원이래요. 거래액이 20조 원인데. 예, 그러면은 그걸 대입을 해 보니까 네이버 커머스의 가치가 12.8조 원. 그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과 유사한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쿠팡하고 거의 똑같대요. 그러면 네이버 커머스 가치가 12.8조 원인데 쿠팡은 30조 원이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두 배에서 세 배가. 그래서 그때 엊그저께인가 네이버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마트도 같고 롯데쇼핑도.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피어그룹, 예,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뭔가 상징적인 1등 기업이 나스닥 상장하니까 밸류에이션을 딱 평가를 딱 받아요. 야, 너는 얼마짜리야? 딱 지표가 딱 생기니까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있죠. 아니면 경쟁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 경쟁, 이마트에 쓱닷컴, 롯데온 이런 회사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액 가지고. 너는 거래액 얼마? 너는 얼마?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랑 얘네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종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면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쿠팡은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은 이제 뭐 미디어 커머스 전문 자회사 다다 MNC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서 티빙과 더불어서 이제 CJ ENM 이제 기업 가치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아시죠? 라이브 커머스 이제 뭐냐면 그 홈쇼핑 같은 건데 이제 뭐 네이버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물건을 직접 일반 그 소상공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홈쇼핑처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요새 엄청나게 핫하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저번에 아프리카 TV도 그래서 갔고 CJ ENM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올랐다 빠지는데 이런 거죠. CJEN도 저도 예전엔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또 달리 봐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았지만 CJ ENM도 이쪽 뭐 이커머스라든가 또 자회사들 많이 갖고 있잖아. 스튜디오 드래곤도 갖고 있고 한 번에 시세가 주고 눌림목.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올라간 기업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 생긴 기업들이 있다면 눌림목을 이용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동박 전지박, 우리 그 은박지 같은 거죠.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박지처럼 얇게 편 박이에요. 그게 2차 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데 그게 수출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진머티리얼즈, SKC, 그다음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이 기업들, 그리고 고려 아연도 아마 이 사업을 곧 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공교롭게 SKC도 보고서 나왔는데 여전히 제가 SKC 예전에 8만 원대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10만 원 넘어갔다가 좀 소강 상태인데 계속 관심 있게 봐주세요. 화학도 잘하고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2차 전지하고 SK가 잘하잖아요. 근데 SKC가 아우죠. 그 아우도 이 화학 소재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그림들이 나올 것같아요. 약간 일본형 기업이에요.
일본의 소재 회사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거기에 딱 잘 맞물려 있는 그런 기업 같아요. 기존의 화학도 잘하고, 예. 반도체 소재, 그죠? 전기차 동박, 예. 그리고 증설하고, 화학은 피오, 예.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있고, 거기다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같이. 그래서 목표 주가 13만 원.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JYP는 요새 좀 안 갑니다. 예, 엔터주들. 근데 니주. 그리고 올해 최소 2개 이상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한대요.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박진영 씨의 뭐 기획 능력은 좀 있으니까. 그리고 4분기에 니주 관련 실적이 반영되는데, 첫 앨범이 46만 장이나 판매됐대요. 근데 올해 이제 분명한 건, 그 콘서트를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콘서트를 올해 진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분명히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 우리가 또 콘서트, 예,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YP도 오히려 좀 이렇게 소외받고 있을 때 항상 그래요. 좋은 기업인데 좋아질 것 같은데 관심 안 받을 때 사야 확실하게, 예,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들 하셨고, 뭐 좋았던 기업도 있고, 오늘은 또 반도체만 좋았죠. 뭐 오늘 아까 보니까 DNF도 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당사 최영산 연구원이, 예, 오늘 좀 많이 갔고, 그러니까 이런 그 반도체, 뭐 원익 QNC, 그죠? 예. 이런 기업들만 사실 좀 오늘은 좋았어요. 반도체 소부장. 근데 얘네가요, 원익 QNC도 보시면 안 갔어요, 최근에. 장 올라가는데, 그죠? 예, 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시면서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조정이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주 수고하셨고, 저는 또 이제 저녁에 또 다른 방송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종목 상담도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끝내놨고, 좀 마음은 좀 홀가분해졌네요. 예, 아무튼 이번 한 주 12주 만에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10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조정받아서 조금 마음들이 좀 무거우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책 많이 구매해 주셔서 이제 아마 발송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